그래서 현빈 배우님 옆에 안 앉길 바랐는데 갑자기 이제 오징어가 된 기분입니다. 그 행사 진행 순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두 배우님과 감독님과 함께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여러분들에게 마이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시간이 좀 늦어서 오늘 주비는 10시 한 50분까지 진행하는 걸로 할 테고요. 그리고 이제 이따 질문하실 때 좀 영화에 관해서만 사적인 질문보다는 영화에 관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 미리 공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빈 배우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5년 만에 다시 김철령 역을 맡아서 이렇게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현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조 2에서 새로이 등장한 빌런 장명준 역할 맡은 배우 진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멋있다! 귀여워요! 땡큐. 감독님 인사 말씀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개봉 첫날부터 이렇게 공조를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감독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아시겠지만 해적 866만 동원하셨고요. 히말라야 775만 동원하셨고요. 댄싱킨 405만 동원하셨고, 굉장히 이 영화 제가 말씀드리면 알겠지만 유머감과 굉장히 뛰어나고 민감미 넘치는 캐릭터 굉장히 잘 만드시는 분이신데요. 이번에 각색에도 참여하셨거든요. 그래서 1편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또 어떤 차별성을 좀 두고자 했던 부분은 어디 있는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워낙 큰 성공을 거둔 작품이었기 때문에 1편이 그래서 부담이 많이 됐는데 제가 연출을 하게 되면서 이제 각색에 참여할 때 1편과 달라질 수 있고 좋아질 수 있는 지점이 뭘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해왔던 영화를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웃음이 있는 그런 영화들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1편 때는 철령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강한 복수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어둡고 말수도 적을 수밖에 없고 이런 캐릭터였다면 이번에는 5년이라는 시간도 흘렀고 조금 더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최대한 밝은 모습을 끌어내보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 부분이 이제 1편과 달리 조금 더 영화도 경쾌해지고 관객분들이 보시기에도 조금 더 즐겁고 재밌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감독님께서 고민하신 부분을 현빈 배우님께서 굉장히 잘 소화하신 것 같죠. 조선소년단 출신이시잖아요. 굉장히 그 부분에서 여러분도 빵 터지셨을 텐데 그래서 1편에 약간 좀 아까도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약간 다크한 분위기가 있었다면 지금 이 영화에서는 굉장히 다정다감하고 유머도 있으시고 또 아내 흔히에 대한 질투심도 좀 있으시고 그래서 좀 변화를 끼어가셨을 텐데 연기하시면서 중점을 두셨던 부분 어디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좀 전에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지점이랑 겹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공조 1 때는 아무래도 아내에 대한 복수심이 주 감정이었다면 이제 시간도 지나고 저희가 공조 1에서 2까지 오는데 한 5년 정도 지난 시간을 그냥 실제 철령이한테 대입을 좀 시켜봤어요. 저는 그래서 한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철령이는 아내에 대한 것도 물론 다 잊혀지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가슴 어딘가에 한편으로는 조금 작게 자리를 잡아갔을 것 같고 또 그동안 제3국이 됐든 북한에서가 됐든 수사를 또 여러 경험을 쌓았을 테고 그리고 남한에서는 아무래도 강진태 형사와의 한번 수사를 해봤던 것들 그리고 진태 가족들과의 또 이런 잠시나마 짧은 생활들 그리고 남한에 대한 또 그 공간에 대한 어떤 그런 기억들이나 경험들 이런 모든 것들이 좀 경험과 연륜 그리고 나이가 들고 이런 모든 시간에서 오는 것들이 조금 여유로워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철령이한테 대입을 조금 시켰더니 지금 같은 이제 조금 밝아지고 여유로운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 조선소년단 얘기할 때 갑자기 든 생각이 춤도 잘 추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아닙니다. 네.
그건 아니고요. 네, 진성규 배우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범죄도시 기억나시죠? 삭발하신 거. 네. 그 처음 오디션 가셨을 때는 긴 머리를 이렇게 고집을 하셨대요. 근데 너무 안 어울려서 바리깡 들고 이렇게 삭발하셨는데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이제 영화가 굉장히 성공을 했는데 이 영화 보시면 장발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못한 거를 지금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 진성규 배우께서 그 직접 이 고안을 하셨대요. 헤어스타일을.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그때 범죄도시 때 못했던 꿈을 이뤘고요. 그때 장발로 진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 옷하고 계속 매치가 안 됐어. 그래서 머리를 잘랐었는데 이번에는 진짜로 그때 생각도 있고 장발로 좀 어떻게 좀 범죄도시와 다른 좀 빌런을 만들어 보고 싶다. 이렇게 감독님하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예전에 제가 그냥 어떤 그런 느낌, 이 만화에서 봤던 그 옛날 영화에서 봤던 좀 그런 느낌의 장발을 좀 해보자. 그리고 가리면 가릴수록 좀 괜찮을 것 같으니까 코스튬도 붙여보자. 거기다가 선글라스까지 껴볼까? 그러면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래도 저도 이제 영화 보면서 저랑 너무나도 지금 다른 모습의 그 어떤 캐릭터가 보여서 아주 저는 지금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는데 보시는 분들은 어땠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만족하시죠? 네. 그 감독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배우님들과는 처음 이제 작업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연기하실 때 각 두 배우님들께 뭐 연기 디렉션 어떻게 주셨는지 또 두 배우와 함께 호흡을 맞춰본 소감 어떠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현빈 씨는 1편을 하셨었고 오히려 저는 1편을 하지 않은 사람이다 보니까 오히려 1편에서 잘 만들어 놓으신 캐릭터라는 바탕이 있다 보니까 제가 어떤 디렉션을 드린다기보다는 대화를 많이 하면서 조금 뭐 공감대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걱정했던 거는 제가 약간 표정 캐릭터를 가볍게 만들었는데 그거를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걱정도 되기도 했었고 또 막상 그 연기를 하실 때 잘 하실 것 같긴 했거든요. 사랑의 불시착이라든지 뭐 전작에서 되게 미묘하게 코믹한 부분을 잘 살리신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사실은 촬영이 웃긴다기보다는 어떤 그 천진난만한 뭐 상황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진지한 반응을 하는 것인데 그게 오히려 재밌는 그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대화를 통해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잘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 같고요. 성규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반대로 1편 때 출연하지 않으셨고 새롭게 투입되셨는데 1편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또 김주혁 씨께서 또 굉장한 연기를 하셨었고 그래서 대단히 부담감도 많으셨을 텐데 1편에 비해서 사실은 조금 1편 때는 주인공인 철룡과 대단한 대립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 캐릭터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철룡도 살고 그 차기성 역할이었는데 차기성 두 배우가 굉장히 둘 다 카리스마 있게 초반부터 딱 구도를 잡아갈 수가 있었는데 저희는 이번에 이제 그렇게까지 또 반복을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성규 씨가 이제 그런 어떤 1편에 비해서는 조금 시나리오적인 배려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조금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초반에 호송 과정에서 탈출하시고 하는 그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강렬하고 인상 깊은 그런 액션 장면을 통해서 좀 카리스마 같은 거를 만들어 보고 싶었고 그래서 성규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좀 비주얼도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보여드리지 않았던 이미지를 많이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고 다행히 이제 성규 씨가 그날이었나요? 얘기 끝나고 바로 그날 저녁에 집에 가셔가지고 사진을 욕실에서 셀카로 이렇게 찍은 사진을 딱 보내주셨는데 그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조금 더 덧붙여서 이제 지금의 비주얼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래서 샤워를 하고 나서 샤워를 물을 이렇게 한 다음에 사진을 탁 찍었는데 그때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시작했던
저는 집에 가발을 구겨 놓으신 줄 알고. 알겠습니다. 이 영화 액션 굉장하죠. 두 배우님들이 굉장히 고생 많이 했다는 게 느껴지실 텐데 1편의 촬영은 좀 날렵한 그런 느낌이었다면 여기서는 좀 약간 좀 타격감이 있고 좀 약간 좀 차별화를 두셨을 텐데 현민 배우님께서 연기하실 때 1편과 2편의 액션에 대해서 좀 어떤 식으로 접근하셨는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조 원때는 촬영에도 굉장히 날렵한 액션을 했었는데 2 때도 원래는 같은 액션을 하려고 했어요, 컨셉상은. 근데 이제 장명준이라는 캐릭터가 만들어지면서 무술팀에서 이제 조금 날렵하게 또 장명준을 잡아놨었어서 그 날렵함과 날렵함이 붙었을 때 재미도 분명히 있고 뭔가 볼거리가 생길 것 같긴 한데 그거보다는 조금 다르게 붙으면 또 더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무술팀이랑 상의한 끝에 조금 더 묵직하고 타격감이 있는 액션으로 조금 바꿔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아이디어들이 나와서 그래서 이제 조금 컨셉을 수정을 했죠. 네. 감독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건데 액션 연기하시다가 다치셨다고. 네, 저 기억을 못 하고 있었어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감독님 인터뷰를 보고 생각이 났었어요. 그때 다른 배우와 이렇게 충돌하는 장면에서 그때 이마를 다치신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냥 계속 액션 연기를 해서 감독님께서 굉장히 놀랐다는 그런 뒷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요. 진성규 배우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빌런, 굉장히 강력한 빌런이잖아요. 범죄도시 위성락도 그렇고 아무래도 관객들은 그런 강력한 빌런 연기를 꽤 오래 기억하게 마련일 텐데 진성규 배우님께서 빌런 연기할 때 본인만의 노하우, 본인만의 어떤 철학 같은 게 있으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하우, 철학. 일단 평상시에는 저런 걸 해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일반적인 저도 그렇고. 근데 저도 사람이니까 화도 나고 뭔가 그런 마음들이 생겼던 것들 꾹꾹 참아놨던 거를 이렇게 그냥 살짝 꺼내보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그냥 굳이 큰 어떤 전사나 그런 것보다 이 사람이 나쁘게 행동하고 있는 모습만을 좀 저는 쫓아가는 것 같아요. 그냥 딱 보기에 무서운 사람, 딱 보기에 좀 나쁜 사람, 그런 식으로 그냥 그쪽으로 상상을 많이 하고 어떤 연습도 많이 하긴 하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눈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쳐다볼까, 그런 거에 대한 상상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다른 연기보다 빌런 연기하고 나면 쾌감이 더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네,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평상시에는 그걸 좀 이렇게 삭히는 편인데 뭔가 여기서는 소리도 지르고 총도 쏴보고 이런 것도 해보고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저도 연기하면서 좀 사라지는 느낌. 화풀이를 여기서 다 딴 데서 할 수 없으니까. 감독님께 이제 액션을 다 설계를 무술팀이랑 하셨겠지만 이 영화에서 1편보다 액션 스케일이 굉장히 커진 거 잘 아실 겁니다. 1편의 뉴욕 초반부에 충격 액션부터 굉장한데요. 감독님께서 이 영화 액션 컨셉을 어떻게 잡으시면서 만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1편도 굉장히 훌륭한 액션 장면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관객분들이 많이 기대를 하실 테니까 그 기대를 어떻게 충족시켜 드릴까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죠. 그래서 일단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이 좀 규모를 키우는 방법이 있었을 것 같고요. 또 조금 1편에 비해서 다양한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걸 해봐야 되겠다. 또 1편에서 사람들이 좋아하셨던 그런 것들은 또 계승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휴지로 사람을 때리는 그런 액션을 반복해볼까 하다가 반복보다는 조금 다른 걸로 해보자 해서 고민 끝에 이제 찾아냈던 게 파리채였고요. 하여튼 휴지만 하는 걸 찾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3편이 만들어진다면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소품을 이용해야 할까 고민이 많이 되지 않을까.
네, 하여튼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여튼 그 지금 이렇게 해서 결국은 뭐 다양한 것들을 보여드리고 마지막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로 좀 합쳐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의 컨셉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파리채 액션 그 시나리오 받고 했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파리채로 어떻게 액션을 하지 이런 생각이 아니요, 파리채는 되게 나중에 나왔어요. 거의 그 촬영을 해야 될 무렵까지도 고민을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휴지 액션을 이제 원 때 좋아해 주셨던 분들이 많으셔서 이 뭔가 내 주변에 있을 만한 물건으로 할 수 있는 액션이 또 뭐가 있을까, 소품이 뭐가 있을까를 엄청 많이 찾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수건도 나왔었고 슬리퍼도 나왔었고, 네, 뭐 잿더리도 나오고 뭐 다양한 게 나왔는데 휴지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가 다 되고 나서 누군가 그 얘기 했는데 파리채로 하다가 결국 다시 휴지를 잡지 그랬냐 이런 얘기를 그런 얘기가 또 나왔는데 그 생각까지는 못했었는데 아무튼 쉽지 않더라고요. 이거를 만족시켜 드리려고 아무튼 무진장 고민을 했습니다. 네.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이렇게 이 영화도 성공할 것 같은데 3편이 제작된다면 팬 여러분들에게 3편의 소품은 뭘로 할지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재미없으시군요. 네. 아무래도 저기 북한말 연기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공주 1때도 했고 사랑의 불시착 때도 했고 여기서도 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사랑의 불시착 때의 북한말과 이 영화에서 북한말이 좀 미묘하게 다르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북한말 연기하실 때 이번에 또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뭐 북한말뿐만이 아니라 뭐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의 사투리도 그렇고 외국어도 그렇고 늘 어떤 캐릭터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때가 되면 보통 한 많게는 3달에서 2달 정도 소요를 해요. 그래서 북한말 선생님이랑 공조 원 때도 한 3달 정도 연습을 했었고 현장에도 늘 나와 계시고요. 그래서 모니터를 같이 해주시고 더블 체크를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익혔던 북한말이 있는데 그때 림철령이 썼던 북한말과 방금 말씀하신 사랑의 불시착의 리정혁이 썼던 북한말이 달라요. 같은 평양말이긴 한데 직업에서 오는 말투들과 자기의 생활에서 있는 말들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억양들이. 그래서 그때 북한말 선생님과 다시 3개월 동안 작업을 해서 사랑의 불시착 때 북한말을 만들었었고, 요번에 이제 또 이 공조2를 해야 되니까 그 리정혁의 북한말을 없앴어야 돼요. 그리고 원 때 이제 보여줬던 림철령의 사투리를 다시 이제 가져와야 돼서 다시 3개월 동안 다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원래 림철령의 말투로 갔습니다. 네, 굉장히 그 배우가 아시겠지만 딕션, 대사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북한말 3연 타서 홈런을 날리시게 될 거라고 여러분도 생각하실 거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진성균 배우도 이제 사투리 패치를 부탁하면 또 잘 된 그런 흥행의 역사가 있습니다. 또 그 범죄도시의 연변 사투리, 그다음에 드라마에서도 그때 그 경상도와 서울말이 좀 살짝 섞인 그리고 이번에서는 여기는 함경도 사투리죠? 네, 이번에 제가 여기 공조2에서 쓴 말은 함경도 쪽 사투리. 그래서 진성규 배우님 또 그런 사투리 연기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여쭤볼게요. 근데 진짜 좀 전에 빈 씨가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 편안하게 누군가 새로운 대사를 줘도 편안하게 그 억양과 그걸 할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도 저희 이제 자문해준 선생님하고 녹음해 주신 원본을 가지고 처음에 계속 연습을 했고, 그리고 좀 함경도 쪽에 약간은 좀 그 군인들이 쓰는 말투 뭐 그런 말들로 좀 묵직하게 좀 가보자 해서 꽤나 연습을 많이 듣고 연습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평상시에 연기 안 할 때도 일상생활에서도 친구를 만나거나 그럴 때도 툭툭 튀어나오거나 그러시나요? 아니요, 지금 제목 나오는데. 괜한 질문한 것 같습니다. 그 감독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액션도 좋고 코미디도 좋고 한데 어떻게 보면 그 세 인물이 다니엘 헤니와 유해진 배우님의 세 인물이 서로 의심하면서
또 서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긴장감, 텐션이 계속 좀 유지되는 것도 영화의 또 다른 볼거리고 또 다른 재미가 아닐까 싶은데요. 감독님께서 또 그 부분에 좀 많이 좀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1편 때는 남북한 형사의 공조 이야기였고 그들 간에 서로 갈등과 숨은 꿍꿍이가 있고 또 그걸 극복하고 친구가 되고 동료가 되는 그런 얘기였잖아요. 근데 1편 때 이미 이제 동료가 된 남북한 형사가 다시 그걸 반복할 수는 없다 보니까 공조라는 중요한 재미 중에 하나가 사라진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도 새롭게 투입된 잭이라는 FBI가 있다 보니 그 FBI를 이용해서 다시 그런 꿍꿍이를 좀 재밌게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하게 돼서 다행히 이제 현실에서도 아무래도 남북한도 긴장 관계이긴 하지만 또 때로는 협조할 부분도 있고 또 북한과 미국도 서로 어떤 수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걸로 긴장을 하고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서로 수교를 맺으려고 원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미묘한 것들을 좀 잘 담아서 뭐 영화에도 나오지만 미국은 북한하고 남한이 같은 편일지 모르니까 조심해라 라고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북한도 같은 민족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미국이랑 더 친하니까 조심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재밌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포착하다가 결국은 동료애가 다시 생기는 그런 이야기로 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초반에 그런 부분을 좀 잘 살려보고 싶었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아무래도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 고층 빌딩에서 두 분께서 이제 액션하는 장면이 쉽지 않았을 텐데 그 두 분의 액션 합을 맞추는 과정에서의 뭐 에피소드라고 할까? 뭐 재미난 일이나 혹은 힘들었던 부분 각자 이렇게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후반부의 장명준과 대치하는 액션을 저희가 촬영 일수만 아마 한 10일이 넘었을 거예요. 아마 10일 이상 촬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실제로 그 옥상에서도 촬영을 하고 세트장에서도 촬영을 하고 또 곤돌라 위에서도 찍고 뭐 이러면서 10일 이상. 근데 다행히 그냥 뭐 큰 에피소드라기보다는 그냥 위험한 장면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안 다치고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저는 그 기억이 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고 거기다가 좀 저는 액션 뭐 저도 이제 뭐 몸을 잘 쓰는 걸 좋아하고 그랬지만 빈이 액션하는 거 보면 정말 여기 담기는 것처럼 멋있어요. 네, 진짜 멋있어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멋있냐고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아. 어떻게 그렇게 멋있게 하냐고 액션을. 네. 그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그때? 타고났다.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타고났어요. 하여튼 우리는 이렇게 어디서 한번 얘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액션 시작 레디 액션 그럼 이렇게 먼저 들어가는데 빈이 너무 멋있게 너무 멋있게 하니까 저 보여달라는데 어떡할까요? 합을 다 잊어버렸어요. 1년이 지나서. 네. 아, 저기 진성규 배우님 팬 보시면 팬들분들은 인스타그램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성규 배우님도 식스팩 장난 아니십니다. 네. 그래서 보여달라는데 어떡할까요? 지금 식스팩을 저기 언덕에 구멍 하나만 나 있어가지고 아마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열심히 식스팩을 만드신 게 공조2에서 현빈 배우님과 일합을 겨루기 위해서 만드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고요. 현빈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데뷔 초창기에는 이제 로맨티스트로 많은 사랑받았는데 이제는 굉장히 다양한 캐릭터를 능수능란하게 굉장히 잘 소화하시는데요. 작품 이렇게 제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때 배우님께서 작품을 고르는 기준 같은 것들 뭐 예전에 비해서 좀 바뀌었는지. 우선은 그냥 시나리오가 첫 번째일 것 같아요. 제가 보고
관객분들이나 아니면 시청자분들에게 조금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나 보여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그 재미가 있는 책이 첫 번째 순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늘 새로운 거, 그건 모든 배우분들이 다 똑같을 거예요. 늘 조금씩이라도 새로운 점들을 보여드리려고 그런 것들이 있는 책들을 우선 순위로 꼽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생각은 했었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제가 로맨틱 코미디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제 필모상에. 근데 어느 순간 이걸 한 번쯤 또 보여드리고 싶을 때가 그런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특정 장르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선택했던 게 시크릿 가든 이후에 또 사랑의 부시작이었었고 그런 식으로 좀 그렇게 선택을 했던 것 같고 제가 보통 어떤 인터뷰나 이럴 때 예시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책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왜 사람이 내가 어떤 상황 때 어떤 나이 때 책을 읽으면 그 책이 저한테 오는 이 느낌이나 이런 생각들이 달라지잖아요. 같은 책이어도 20대 때 읽은 거랑 30대 때 읽은 거랑 40대 때 읽은 거랑 같은 책을 읽어도 다르듯이 배우들도 시나리오를 내가 어떤 상황에 그 책을 받느냐가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내가 이 상황 때 이 책을 받으면 되게 특별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어떨 때 같은 책인데도 별로 나랑 안 맞는 것 같다고 또 반대로 느껴지기도 하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잘 어우러졌을 때 이렇게 작품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배우님께서 이제 장르 그런 얘기 해주시는데 그 진성규 배우님도 굉장히 다양한 장르에 굉장히 많이 출연하셨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앞으로 개봉할 영화 중에 하나는 음악 영화가 있습니다. 너와 나의 계절. 거기서 고 김현식 가수님 연기하시고요. 네. 어울리신다고. 네. 그 복싱 영화 카운트에서는 또 금메달리스트 출신 체육 교사님 연기하시고 또 다음 달 공개되는 몸카페에서는 또 스릴러 연기도 하시고 이렇게 좀 장르에 대한 욕심이 좀 있으신가요? 좀 어떠신가요? 배우님께서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제가 이 어떤 이런 스크린 속에서 다르게 보이면 좋겠다, 내가 아닌 모습이 보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늘 연기에 대한 재미를 가지고 연기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어떤 똑같은 장르에서 다른 캐릭터보단 다른 장르를 선택을 제가 좀 우선시해요. 만약에 뭐 승리호 때도 그랬고 범죄도시 이후로 뭐 코미디를 했었고 극한 직업을 했었고 그리고 우주로 갔었고 그리고 승리호? 네. 승리호를 했었고 그리고 또 다른 느낌의 다시 빌런 역을 맡게 됐었고 이러면서 약간 저는 장르를 좀 많이 바꿔보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그런 장르들을 다 해보고 멜로를 하고 싶어요. 네, 멜로 정말 잘 소화하실 것 같고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때도 긴 머리 하지는 않으실. 그때 가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네, 그럼 여러분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크게 외쳐주셔가지고 안 시켜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요 제일 앞에, 맨 앞에 계신 분에게 마이크 좀 있으신 분은 네. 선생님께서 네, 전달해 주십니다. 맨 앞에 여기. 네네. 질문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임철량만의 매력이 있다면 그리고 빌런이지만 장명준만의 매력이 있다. 잘생기고 막 이런 거 빼고 잘생긴 거 당연한 거 사랑합니다. 글쎄요, 저는 철령이의 매력이 뭔가를 이렇게 끝까지 완수한다라는 게 또 큰 매력인 것 같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다. 네, 그만큼의 뭐 액션이 장착이 돼 있으니까요. 누군가를 보호해줄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능력 좀 갖고 싶은데 네. 배우님은? 네, 뭐 장명준의 매력, 그러니까 뭐 빌런이
빌런이기에 나쁜 놈의 매력을 또 뭐 굳이 설명하긴 좀 그렇지만 어느 정도 그냥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 나쁜 짓을 하게 됐던 어떤 이유가 충분히 있는, 그래서 그런 사연이 조금 묻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영화 보면서 어느 정도의 그런 이 철령과의 예전의 관계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묻어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빌런으로서 있는 매력. 네. 혹시 잠깐만요. 혹시 남성 관객분은 없으신가요? 네, 여기요. 아유, 너무 아프시고요. 저기 검은 옷 입으신 분이요. 예, 아유, 예, 지금 손 들고 계십니다. 예, 그 라인이요. 예, 예. 네, 여기 현빈 씨에게 질문하고 싶은데요. 그 공주 1편에 보면 이제 아내를 잃은 슬픔이 있어서인지 민영 씨가 이제 계속 구애를 하는데도 전혀 받아주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뭐 마지막 쿠키에서도 이제 먼저 표현을 했고, 처음부터 이제 어느 정도 5년의 시간이 흘렀으니 이제 그 아내를 잃은 슬픔도 어느 정도 극복해서 민영에 대한 마음이 좀 있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내에 대한 게 물론 다 잊혀지진 않았을 텐데,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전보다는 조금 작아졌다라는 가정을 했고요. 그리고 민영이가 계속 직진이잖아요. 거기에 철령이도 조금은 넘어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불을 부은 게 잭인 것 같아요. 네, 잭이 없었으면 거기까지는 쿠키 영상까지는 안 가지 않았을까. 근데 가는 길까지 잭이 그러는 걸 보고 조금 뭔가를 닭도리를 하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이번에 맨 뒤에 연두색 옷 입으신 분이요. 네. 우선 영화 정말 잘 봤습니다. 세 분께 공통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영화를 촬영하면서 약간 다양한 애드립이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혹시 기억에 남는 비하인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먼저. 네. 죄송합니다. 이 100분 토론 분위기로 제가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재밌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워낙 연기를 다들 잘하시니까 애들이 엄청 많이들 하셨었는데, 의외의 인물인 다니엘 헤니 씨께서 생각지도 못하게 졸라 짜증나 이 대사를 하셨을 때 생각보다 굉장히 놀랍기도 했고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그 빠른 팔인가? 그건 대본에 있었나요? 그것도 원래는 뭐 누가 형이냐 뭐 약간 그거를 그냥 이렇게 아웅다웅 하는 거였다가 다니엘 그 현장에서 나온 아이디어였는데요. 전혀 생각지도 않은 말을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이제 의견이 나와서 몇 년생이야 뭐 처음에는 그런 걸로 시작을 했다가 거기서 살이 더 붙어서 나는 뭐 빠른 팔이야 뭐 이런 것까지 이제 하게 됐고, 나중에 후반 작업에서 사실은 이제 다니엘 씨가 걸어 나가면서 내가 형이지 하는 대사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추가로 저희가 후반 작업에서 한 건데, 사실 아쉬운 게 그날 후반 작업할 때 조 감독이 제 옆에 있다가 일찍 다른 일 때문에 가본다고 가면서 저한테 뭐 카톡 같은 걸 남겨놨었는데, 제가 그걸 다니엘 씨 녹음이 끝난 다음에 이제 발견하는 바람에, 사실은 조 감독이 저한테 준 의견은 나 개띠인데 뭐 약간 이런 거였거든요. 너 무슨 띠야 뭐 이런 거를 하는 거여서 그걸 했으면 조금 더 재밌었을 텐데 제가 그걸 캐치를 못하고 내가 형이지로 마무리된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죠. 82년생 개띠 맞죠? 네. 진선두 배우님은 애드립 뭐 이런 거. 저는 이렇게 뭐 역할이다 보니까 즐거운 애드립은 없었고, 그 이상하게 그냥 철령이랑 관계가 이제 조금씩 보이고, 그 마지막에 제가 원래는 없었던 대사 중에 이제 다시는 안 만나는 게 좋겠다는 말 제가 하거든요. 뭐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다시는 안 만나는 게 그래서 그 대사가 정말 그냥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촬영이랑 그 찐했던 순간이지만 지금 이 관계에서는 좀 그래 안 만나는 게 좋겠다 해서 내가 이제 떨어지는 장면인데 그거가 원래는 대본에는 네 없었는데 이제 했던 거 애드립. 배우님은 애드립이나 뭐 아니요, 저는 특별한 거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아, 그런 행동 애드립이었죠. 뭐 이렇게 제가한테 다 마음이 돌아간 진태 가족들을 보고 혼자 소파에 덩그러니 있을 때 진태가 와서 왜 다독거려 주잖아요. 그때 이렇게 어깨 치고 이런 게 이제 대사로서 애드립을 하기가 쉽지 않았던 게 아무래도 북한 말이기 때문에 또 혹시 잘못 썼다가 그게 어그라지게 되면 네, 문제가 생기니까 저는 대사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다 준비가 상태에서만 네, 했던 것 같아요. 네. 잠깐 네. 제가 좀 설명 더 드리면은 이제 그 장면이 저희 영화에서 굉장히 제일 재밌는 장면 중에 하나일 텐데 사실은 뭐 겸손하게 얘기하셨지만 대사가 아니라 뭐 그런 거는 이제 제가 뭐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배우분들이 너무나 귀신같이 잘 찾아서 하시는 게 민영이 잭을 보고 수건을 딱 떨어뜨리는 거를 다시 주워서 이렇게 외로운 눈빛으로 이렇게 민영을 바라본다든지 하는 것들이 충분히 대사 이상의 엄청난 힘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를 되게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혹시 남성 관객 요 앞에 하늘색 네. 일단 영화 진짜 재밌게 잘 봤고 감독님께 하나만 질문드리고 싶은데 이제 공조 1편이랑 감동도 변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새로운 등장인물도 좀 많이 추가가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영화 오프닝 이제 좀 어떻게 할까 이런 거 고민도 좀 많이 하셨을 텐데 혹시 지금의 오프닝 첫 씬이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그 공조라는 그 텍스트 나오기 전까지 나오는 거 지금 혹시 생각해뒀던 것도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뭐 그런 질문이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좀 공조 1편에 대한 부연 설명을 먼저 좀 더 보여주면서 또 시작을 할 수도 있고 좀 그랬을 텐데 이제 딱 지금 네, 어쨌든 뭐 그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타이틀 시퀀스에서 1편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이미지들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1편을 기억을 상기시켜드리는 것이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제일 중요했던 거는 어쨌든 공조 인터내셔널이라는 제목에 맞게 남한, 북한, 미국 형사가 어떻게 같이 이 사건에 휘말리게 되느냐를 초반에 잘 설명해 드리는 게 이제 중요했고 그 과정이 또 되게 재밌고 흥미로워야 되다 보니까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고 뭐 쿠바에서 시작하는 버전, 어디 라오스나 버마 같은 마약지대에서 나오는 버전, 뭐 여러 가지 버전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하다가 결국은 화끈하게 뉴욕에서 이렇게 큰 액션씬과 함께 시작하면 이 제목에 되게 걸맞는 영화가 되게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참고로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딱 보면 진짜 뉴욕 같지만 네, 춘천에서 찍은 겁니다. 네, 저 하얀 옷 제일 먼저 손들어주세요. 네, 실망하신 것 같아요. 실망하시지 마세요. 그래도 진짜 뉴욕 같잖아요. 네. 일단 영화 정말 잘 봤고 정말 재밌었어요. 그리고 저는 두 배우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 철영과 명준이 서로에 대해 느끼는 감정선의 변화가 어떻게 영화가 진행되면서 변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굉장히 질문이 네, 날카롭고 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냥 좀 명준이 촬영을 봤을 땐 예전에 저의 후배이기도 하고 같이 이제 생활을 같이 했었고 근데 이제 서로의 목적이 달라지면서 만났던 첫 순간은 되게 앙숙처럼 보일지 몰라도 속은 참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었던 느낌은 마지막에 제가 촬영을 보고 있었던 눈의 느낌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처음에 영준이랑 그 신문실 안에서 대사에도 나와 있지만 그렇게 같이 생활했던 또 믿었던 선배가 이렇게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다른 환경으로 간 거에 대한 배신감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 거기다 이제 불을 붙인 게 이제 아내 얘기를 꺼내면서 이제 용서할 수 없는 뭔가를 만들었죠. 근데 저는 반대로 끝부분에 가서 이제 가슴에다 칼을 꽂고 나서는 그때는 조금 예전에 원래 우리의 모습이 순간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저는 감정이 그런 식으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네, 박수 부탁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저기 양손 흔드시는 분. 네. 예, 지금 한번 일어나시는 분. 마지막 질문. 그 다음에.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정말 2시간 동안 영화 너무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앞서서 질문해 주신 분들이 전부 뭔가 심오하고 굉장히 멋진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냥 보면서 한 사람의 뭐랄까요, 그냥 팬으로서 느꼈었던, 궁금해서 질문하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요. 그 현빈 배우님께서 촬영이가 극중 내내 그 잭한테 약간 남자로서 살짝 뭐랄까요, 그 경계하는 뭔가 그런 걸 계속 느껴서 참 재밌게 봤는데요. 실제로 촬영하시면서도 혹시 반야린이 배우님께 그런 게 느낀 게 있었을까 싶어서 질문 드려봅니다. 너무 멋있죠, 잭. 저는 그걸 2005년부터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 너무 좋은 친구고 또 동료이자 친구기도 한데 찍었을 때 잘 몰랐어요. 저는 뭐 그런 게 시나리오에 있을 때도 지금만큼 그런 감정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촬영을 했는데 진짜 집에서는 그렇더라고요. 외로워지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나같이 다 잭한테 돌아서는 그 모습이 쇼파에서 절로 그런 표정이 나오게 되고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될 만큼 좀 민영한테도 배신감을 좀 느꼈고, 네. 근데 저는 이제 원 때 이런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 없었는데 2에는 또 이런 연기를 또 보여드릴 수 있다라는 거에 촬영할 때는 참 재밌게 찍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없어요, 그런 거. 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더 많은 얘기 나누고 싶지만 시간이 너무 늦어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타임이고요. 네, 감독님부터 마지막 끝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무거운 분위기를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즐거운 시간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늦은 시간인데 조심해서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얘기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재밌게 보셨으면 또 많은 분들한테 또 보라고, 연휴 때 보라고, 공조와 함께 하라고 많이 퍼뜨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공조2 인터내셔널이 오늘 이제 개봉 날인데 개봉 첫날부터 이렇게 다들 또 메워주시고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저희와 같이 얘기도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공조1이 또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공조2도 만들어졌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또 이런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아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주변에 또 추석 때, 연휴 때 뭐 가족분들이나 친지분들 아니면 주변의 친구분들한테도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저희 영화 또 접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행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참석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 나 나도 모르게 뒷걸음질